대폭가 안 내리더니 서울 집값 결국 서민 주거난만 초래한 부동산 정책. 최근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서울 쪽에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30에서 40대 분들이 확실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덕역 자이른의 주택 청약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 단지 기다리셨던 분들 분명 많으셨죠. 최근 서울도 집값과 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고 전세 물건마저 줄어들고 있다 보니 확실한 입지의 청약이 언제 나오나 생각하시고 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분양가와 조건을 보시곤 기대와 다르다는 반응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이나 강서권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무주택 40대 분들 중에 네이버 부동산 볼 때마다 전월세 매물은 줄고 가격은 오르는 것을 보면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런 작업을 2년마다 하면서 한숨만 쉬느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청약 넣어서 확실한 입지에 내 집 마련을 해보자 마음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저희는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일수록 쉽게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단지들은 분양가가 적은 금액이 아니고 청약은 당첨되는 것보다 계약을 하고 몇 년 동안 무리 없이 버텨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즉 당첨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자금 계획까지 꼼꼼하게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잘못 들어가면 자금이 묶이고 계획이 꼬이면서 생각보다 오랜 기간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요. 실제로 공덕역 자이른에는 4개의 역이 지나는 공덕역과 도보권에 있어서 앞으로 수요가 더 붙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도 마포구만 보는 게 아니라 연결된 입지들의 가격 흐름, 주변 신축 공급 증가 감소율, 시중 유동성 흐름량, 그리고 전월세 가격 추이까지 함께 보면서 판단하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무조건 맞는 선택이라고 말씀드리진 않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좋아 보이느냐보다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이냐가 더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공덕역 자이른에가 지금 잡아야 할 청약인지 아니면 선생님께 손해가 될 청약인지 주변 단지 가격 흐름까지 함께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판단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사실 공덕역 자이른의 청약을 넣기 전에 기사 몇 개나 영상 몇 개만 보시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적어도 선생님께서 이 3가지 기준은 정리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째, 이 단지를 얼마나 보유할 계획이신지. 둘째, 지금 자금 구조가 이 단지에 무리 없는 상태인지. 셋째, 비교 중인 다른 단지와 수익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포구는 서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좋아 보이는 청약도 막상 내 상황과 안 맞으면 끝까지 가져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대감으로만 판단하시면 안 되는데요. 실제로 데이터만 보더라도 마포구의 분위기는 나쁘다고만 보긴 어렵습니다. KB 매매 지수를 찾아보시면 마포구는 상승하는 추세로 나오고 전주 대비로는 0.319% 상승했습니다. 전세 지수도 보시면 전주 대비 0.142% 상승했는데요. 여기는 매매 지수가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사람들이 마포구를 실거주도 투자 가치도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뉴스에서는 급매다, 하락이다 많이 나오지만 실제 숫자는 다르게 움직이는 동네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십시오. 사실 이런 이유로 이번 청약은 넣어야 하나 헷갈려지는데요. 여기 분양가를 찾아보니 전용 52는 13억 6천에서 14억 4천 수준까지, 전용 59는 16억에서 17억 7천만원 수준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계약금은 한 번에 10%를 내셔야 하고 중도금 60%에 나머지 장음 30%는 입주 지정일에 완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추가 비용까지 하면 4에서 5천만원가량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관심이 갔지만 막상 계약금과 옵션비까지 계산해보면 고민이 생기시는 분들도 생기실 텐데요. 부담이 많이 된다고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은 금액은 절대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서울권에 터전이 있고 이 단지를 보시는 분들 중에 입주하고 길게는 10년 이상 거주하실 아파트 보시는 분이라면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는 꼼꼼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결국 문제는 좋아 보이느냐가 아니라 이 가격을 내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무조건 좋다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여기도 맞는 분들만 들어가셔야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으실 거라고 보기 때문인데, 서울 안에서 마포의 입지가 별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점점 직주 근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게다가 앞으로 서울시 안에 신축 공급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일대를 접근하신다면 실거주 만족도와 수익까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2011년 2월 입주한 794세대 규모 단지 공덕동의 레미안 공덕 5차 전용 84 거래 내역을 보시면 3월 29일에는 8층 물건이 22억 5천에 거래가 되었고 2월 25일에
9일에는 506동 17층 물건이 22억 7천만 원 수준의 계약이 되었습니다. 여기 가격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공덕역 자이른의 분양가와 비교하시면 어떠신가요? 입지와 연식 차이가 있지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선생님의 상황에 맞는지 아닌지, 여길 팔고 옮기실 때 수익이 얼마나 돼서 어디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은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번외로 마포구도 집값이 너무 올라서 청약도 보시고 가성비 좋은 전월세 찾는 분은 여전하지만 여기에 집을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도대체 왜 집을 사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살기도 좋고 수요가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것 아닌가 싶은데,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번 텀이 지나면 향후 분양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청약을 넣지 않더라도 다른 선택지와 함께 비교하시는 것이 좋을 텐데요. 그래서 공덕역 자이른의 청약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선생님께서 관심이 있는 단지가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 말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서울 마포구 안에 이 단지 거래가는 꼭 체크해 보십시오. 그게 어디냐면, 잠시만요. 여기까지 듣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 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 정보, 급매 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풀 카카오 채널도 추가 부탁드릴게요. 2007년 입주한 도화동의 마포 아크로타워를 보시면 3월 28일에 전용 84 15층 물건이 4억에 계약이 되었고 2월 9일에는 18층 물건이 4억 9천에 계약이 되었는데요. 이 단지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기도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가격도 중요하지만 파워풀한 대책과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거래가 나오고 있다는 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서울 마포구도 추가 규제가 나올 수 있는 입지이고 그동안 대출 금액도 많이 줄고 세금도 많이 늘어서 거래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했지만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거래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인데 공덕역 자이른의 청약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희 채널에서 다뤘던 강남구나 용산구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상급지의 아파트들은 조정이 되는 곳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 공덕역 자이른의 분양가와 입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청약은 넣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 단지 전세가도 살펴보면 2월 15일에 16층 물건이 6억 9,300에 거래가 나왔고 1월 27일에는 12층 물건이 8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단지도 전세거래 평균가는 오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희는 전세는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로 무엇보다 전세 매물이 부족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현재 등록된 물건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전세 매물은 현재 나온 가격보다 1억까지도 높인 가격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리하면 지금 매물도 적고 가격도 거래가보다 높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전세가가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사실 저는 이번 이사철이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다주택자 매물을 움직이려고 하시는 의도는 맞다고 보지만 이게 결국 주류인 전월세 시장을 흔들 거라고 봐서 혹시 이번에 서울 마포구에서 전세 구할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서두르시길 바라겠고, 참고로 매매 호가를 살펴보니 이 단지 매매 물건도 많아 보이진 않지만 평균 호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 때문에 여기 청약은 포기한다고요? 물론 분양가 감당이 안 되시고 영끌을 해야 한다면 무조건 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면 선생님께 정말 맞는 단지인지 아닌지 고민하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분양가가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 솔직히 이래서 전세가 더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가성비가 너무 좋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저희는 서울 마포구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은 지금 놓치면 앞으로 힘들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현장의 이야기들과 심리를 종합해보면 개인적으로 폭락이 오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하시길 권해드리고, 게다가 거시적인 흐름, 통화량, 인플레이션, 환율, 주택 공급까지 자산이 상승할 거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 마포구 내 아파트가 감당이 되신다면 전세보다는 매매를 더 추천을 드리고 있고, 특히나 인기 단지나 신축 단지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덕역 자이른의 주택 청약 잘 생각해 보시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 공덕역 자이른의 주택 청약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단지에 대해 좀 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